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산품이 이렇게 해외 수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미국 LA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LA 유명한 유통 시장이 있는데 한남체인이라고 거기서 한국 수산물이 이렇게 공수돼가지고 직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직판한다고 소문 쫙 나니까 3시간 만에 다 완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수산물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이제 아무리 좋은 아무리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 그런 요건을 잘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수출이 안 돼서 난립니다. 근데 수출이 찬바람이 불고 있고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수출이 감소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의 적색등이 켜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수출 연평균 성장률이 다른 전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6위까지 수출 대국으로 올랐는데요. 이제 8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출 시장 점유 추이가 이렇게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3.09%였는데요. 2.74%로 떨어지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수출의 가장 어뜸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의 수출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보더라도 자동차 정도만 빼고 전부 다 마이너스이고요. 우리 아마 수산물의 원래 수출 목표가 35억 달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 이 35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1,000만 불 수출 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겠다. 이런 목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올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잘 달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수출이 안 될까요? 그래서 많은 이제 무역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돼서 그렇다. 또 반도체 업황이 부진돼서 그렇다. 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보호무역주의, 특히 비관세 장벽, 이 비관세 장벽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수출 장벽 예로 요인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원래 최고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수출 진흥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목표가 6,800억 달러인데요. 이 6,8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출 세일즈맨 1호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협회에서 미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미국 수출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했더니 바로 통관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입니다. 이 비관세 장벽 부분이 전체의 61.5%를 차지했습니다. 비관세 장벽. 여러분들 혹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있겠죠? 네, 미국 FDA는 임포트 얼러트라고 하는 수입 경보. 네, 미국 FDA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FDA 홈페이지에 이렇게 레드 리스트에 올려놓습니다. 그걸 이제 임포트 얼러트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올라가 있는 우리나라 업체가 456개에 달하고 있고요. 약 2,600건 정도가 위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은 바로 통관이 거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수한 이런 제약회사들, 그다음에 화장품 회사, 그리고 식품 회사 다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FDA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것은 버전하게 공표되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래서 먼저 제가 미국 식품의 수입 관리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수산물 수출할 때 무엇을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미국에 수출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 같습니다. 피즈마, 식품안전현대협회라고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말이에요, 식품을 먹고
이 식중독에 감염되는 사람이 연평균 4,8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12만 8천 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중에 3천 명이 식중독으로 사망을 하고 있답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의 70%가 전부 다 수입산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많은 이제 보도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뭐 수출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왔다. 네. 또 뭐 한국에서 수출된 또 굴에서 이 사포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한국산 굴을 먹지 마라. 뭐 이런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고요. 뭐 수산물은 아니지만은 작년에 우리 한국산 팽이버섯, 이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미국에서 4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한국 팽이버섯을 수입하는 29개 회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12개 회사, 약 30%의 업체들이 모두가 다 리스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산 팽이버섯은 미국 수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평균 1,000만 불에 달하던 우리 팽이버섯 수출 실적이 지금은 중단된 거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네, 이런 연유 때문에 미국에서 식품안전현대화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품 예방을 통해서 식품 공급의 안정성과 미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미국의 이제 식품 안전에 관한 기본법이 FDNC법이 있습니다. 이게 193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바로 70년 만에 아주 대대적인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2011년도 1월 달에 만들어지고 나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5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에 핵심적인 콘셉트는 뭐냐면은 식중독균이라든지 아니면은 식품 규정 뭐 위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아예 예방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불량식품의 미국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트를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피즈마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식품 안전에 이게 이 식품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수산물, 굴, 전복, 금방 설명하신 이 김에 어떤 위해 요소가 있는지 그걸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식품의 가장 원료가 되는 농산물, 이 농산물에 대한 안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농산물의 재배와 그리고 수확에 따른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FDA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또 리콜을 하고 심지어는 페널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줬고요. 그다음 또 오늘 이제 얘기할 바로 이 푸드 트레이스빌리티, 네, 식품의 원료, 수산물의 원료, 그다음에 이런 농산물의 원료, 농사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이 모든 단계의 이익을 철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이걸 도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품을 공급하는 해외 식품 공급자들에 대해서 이게 안전하게 식품을 제조하고 공급하는지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그 FSVP 해외 식품 공급자 검증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이 피즈만에 크게 보면 이제 7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시행 시기는 각자 다 다릅니다. 네. 지금 우리 농산물 재배 안전 규정 같은 경우에는 농업 용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사를 지을 때 용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용수에 대한 수질, 성적서 이것도 이제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최근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식품이든 아니면은 수산물이든 또 농산물이든 이 기본적 가장 기초 원료 단계에서부터 이걸 가공을 하고 또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위생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통제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피즈마의 컨셉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말이에요. 현재 미국 그 FDA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해외 식품 공급자 검증 제도이고, 두 번째는 바로
식품 제조 시설에 대한 인스펙션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풀리니까 이제는 뭐 FDA가 그냥 날개를 단듯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농산물. 예. 우리나라 지금 뭐 미국에도 많은 그 뭐 사과, 배 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농산물에 대한 재배, 그다음 수확 단계에서부터 이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규정이 반포됐습니다만 바로 농수산물 이력 추적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해볼까요? 먼저 FSVP입니다. 해외 식품 공급자 검증 제도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이 식품이라 하더라도 미국 국내에서 소위 가공되는 그런 식품 안전 기준과 똑같이 이렇게 가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인 책임을 수입자들한테 두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자들. 그러니까 미국 수입자들한테 이 식품, 네가 수입하려고 하는 이 식품이 이게 안전한지 하지 않은지 그거를 수입자가 다 책임지게 하라. 그리고 미국 FDA에서는 뭐냐? 리스크 베이스로 관리하겠다. 위험도가 높은 그런 업체 중심으로 샘플링을 하거나 인스펙션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수입자의 책임은 결국에는 이제 수출자의 책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입자들이 우리 뭐 수산식품이든 김이든 뭐든 간에 일단 수입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QI입니다. Qualified Individual. 이 식품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책임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굴을 수입해 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포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이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위험 요소를 관리할 거냐. 또 김의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금속입니다. 근데 중금속의 경우에 어떻게 이게를 인식을 하고 이게 예방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바로 인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업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공업을 한다면은 얼마나 식품 위생 관리 기준을 잘 알고 있고 또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스스로가 이런 식품 안전에 관한 평가를 하고 나서 이게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수출자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수출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내가 제조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식품에 대한 푸드 세이프티 이겁니다. 네, 식품 안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 수입자가 이 식품은 안전한지 또 이 식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위해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셔야 수입자들이 이 규정을 따를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재배 규정인데요. 뭐 수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도 우리 농사를 지을 때 재배 안전 기준이 없었습니다. 네.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날것으로 뭐 상추라든지 배추라든지 뭐 이런 미국 사람들 특히 샐러드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뭐 팽이버섯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식중독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아주 철저한 그런 과학적인 기반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농사를 지을 때 농장 관리, 그다음에 작업자 위생 관리, 그다음에 농업 용수, 그다음에 토지와 거름 관리, 동물 관리, 농업 장비 관리, 심지어는 모종 관리까지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굴이든지 뭐 김이든지 뭐든지 미국에 수출하려면은 뭐 미국, 중국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식품 가공 시설 등록을 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2년마다 또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면은 이걸 등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 FDA에서 이거를 선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식품 안전에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제조 시설에 대해서는 인스펙션을 와서 한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푸드 인스펙션 하는데 이거 할 때 보면은 수산식품이 아주 하이 리스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워낙 뭐 아까 말씀드린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사포바이러스와 같은 식중독균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식품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식중독에 감염될 수 있어서 수산식품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 FDA에 방문을 꼭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 회사는 우리 미국 FDA 검사 못 받아? 네, 좋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미국 FDA에서 임포트 얼러트에 등장이 되고 미국 수입은 시장 포기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FDA에서 우리 한국의 식품 제조 시설을 등등한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 총 505건 정도 이렇게 통계를 한 게 돼 있고 인스펙션 한 게 나와 있고요.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모두 다 위반으로 판단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봄에 미국 FDA 실사단이 와가지고 우리가 남해안의 그 폐류 위생관리 체계를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뭘 점검을 했느냐 보니까 바로 이제 육해상 오염원 관리와 저감 조치, 폐류 수확 관리,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요소 관리, 그다음에 수출 공장 위생 관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대성공입니다. 다행히도 FDA에서 한국산 우리 그 굴 농장을 보고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통과 합격 점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은 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사실 이제 그 굴에서 이런 사포 바이러스나 노로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홍수가 여름에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지에서 내려오는 각종 그 가축의 오폐물 이런 것들이 우리 바다로 유입되면서 이게 바로 오염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굴 보니까 우리가 미국의 연간 작년에 한 뭐 2,600만 물 수출을 했네요. 그래서 청신호가 켜져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푸드 트레이스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식품안전현대법 피즈마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수산물이면 수산물, 이 식품이 원료가 어디서 왔느냐에서부터 바로 추적하고 기록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식품 이력 추적 대상 물품이 19종이 있는데요. 제조, 가공, 포관 또 보관하는 모든 업체들은 이런 모든 공급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게 돼 있고 2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FDA가 이 제출 요구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품들이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해당이 될까요? 수산물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겁니다. 저기 우리 그 화로 있죠. 하고 네, 그다음에 훈제, 뭐 각방류하고 어패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FTL이라고 하는데요. Food Traceability List라고 하는데 요거는 고정된 게 아니고 5년마다 개정이 되게 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식품 이력 데이터는 2년마다 2년간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 각 그 거래가 일어나는 단계죠. 뭐 수산물의 경우에는 일단 배가 잡아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육지에 랜딩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이제 이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뭐 횟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프로세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또 발생하는 데이터들, 그다음에 이걸 보관하고 유통시키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연계돼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고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요? 이거를 이제 키 데이터 엘리먼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 수산물을 소위 획득한 시간, 장소, 그다음에 로트 번호를 넣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량. 특히 이제 양식하는 건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양식은 양식장에 맵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농산물이다, 그럼 팜 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채소다, 과일이다, 이게 누구 농장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 이 좌표를 다 찍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푸드 트레이스빌리티가 과연 집행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은 그럼 보시다시피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 양식 단계에서부터 또 만약 저기 원양 어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가 어디서 잡았느냐에서부터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되겠느냐? 네. 그리고 저도 뭐 자갈치 시장 가 보니까 자갈치 시장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 많은 다양한 그런 가공업체들로 가는데 어떻게 이걸 관리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미국 내부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니까 미국 식료품 개발 협회 주관으로 야 이거를 도저히 뭐 서류상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거를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제 김치 분야의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제조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요거는 김치를 만든 요 단계에서부터만 되는 거고, 김치 그 원료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고, 농장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소 이런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수출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얘기는 여기서 좀 그만두고요. 이제 중국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미국이 이렇게 식품 안전에 관한 그 글로벌 기준을 만들면요, 이게 뭐 한국, 일본, 중국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게 미국의 이런 그 식품 제조 시설 제대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작년도부터 모든 수입 식품 전부 다 중국 해관 청소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등록하면은 이제 5년간 이렇게 유효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FDA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미국 FDA 포털에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G2G로 되어 있습니다. 수품원에서 이렇게 대신해주게 돼 있는데요. 뭐 일반 식품의 경우에는 본인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중국 해관 청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수산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 리스크한 제품이다 보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품원에다가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이런 서류들을 구비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 해관 청소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 해관 청소에서 제출하게 되면 중국 해관 청소에서 이런 해외 생산업체에 대해서 뭐 서면으로 또는 영상으로 또는 현장 심지어는 출장까지 와가지고 보게 되고, 통과되면 그 다음에 해관 청소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걸릴까요, 시간이? 네, 보통은 6개월 내지 심지어는 1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바로 이게 라벨링입니다. 종전에는 그냥 외포장에만 중국 그 등록번호를 표기를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내포장과 외포장 모두에다가 중국의 이 해관 청소에서 부여한 그런 가공시설 등록번호를 표기를 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표기할 때 중국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영문까지는 병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유인데요. 네, 이유도 이제 식중독과 관련된 많은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규제가 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복합식품, 특히 젓갈 말입니다. 젓갈. 네, 우리 이제 많은 젓갈들을 있어야만 이제 김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젓갈에 대해서 젓갈에 들어간 김치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 쪽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이 수산물 가공 시설을 등록을 하고 수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요거는 단 1%만 들어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러면은 시설 등록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유에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국내에다 하면 되는 겁니다. 수품원에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 쪽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젓갈 같은 거 말입니다. 복합 그 식품 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품원에 데이터를 다 제출하시고 등록 받으시고, 물론 이때 이제 수품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정위생 규정하고 가축위생 규정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수출할 때 뭘 해야 될까요? 수출할 때는 식약처에 가셔가지고 복합식품, 네, 복합식품 수출 증명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수출이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복합식품 우리 생산 시설 등록하고 싶은데 몰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품원에 제출을 하기 전에 뭐 신청서에다가 생산 가공 시설의 구조와 뭐 설비, 네네, 네, 보니까 이제 제조 공정도, 네, 그다음에 용수 배관 배치도, 해삽 이행 계획서, 수질 검사 성적서, 그다음에 영업 허가 서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품원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수산물을 이렇게 미국이나 EU나 중국에 나 수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 같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푸드 세이프티 플랜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푸드 세이프티 플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미국이나 해외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식중독균이 뭐가 있을 건가, 아니면 중금속이 뭐가 있을 건가, 농약 잔류가는 뭐가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바로 가장 첫걸음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그 FDA에서는 QI, 즉 다시 말해서 푸드 세이프티 매니저를 교육받고 또 자격 있는 사람을 어떻게 식품안전관리 책임자로 지명을 해가지고 요 사람이 식품 안전에 관련된 모든 그런 다큐멘테이션이라든지 업무를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문제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식품 제조시설 한 번 등록하면 중국은 5년이지만요, 미국은 2년입니다. 그 매 짝수년 10월 달에서 12월 요 사이에만 어떻게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갱신을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사전에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지만 이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알아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뭐 사업장을 옮긴다거나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이런 변경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반드시 시스템에 가서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식품안전 교육입니다. 자, 미국의 프로듀서 세이프티 룰을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농민들 대상으로, 어민들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푸드 트레이스빌리티, 그러면은 로또 단위에다가 그 식품 그 로또 관리 번호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까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어떤 정보를 해야 될까요? 아무런 게 없습니다.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많은 좀 컨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항상 묻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뭐 분명 같지만은 그 좀 다양한 파생 제품들이 다는데 이게 전부 다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분이 달라지죠. 또 모양이 달라지죠. 네. 그다음에 규격이 변경되면은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 네. 이거를 똑같은 물품인데 왜 이게 통관이 안 될까?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식품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 외부 기관의 식품안전 리스크 자체 감사를 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식품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벌 기준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외부적으로 마케팅 포인트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푸드 세이프티 플랜, 그 수산물은요, 김이나 뭐 이런 그거는 해삽 대상은 아닌데요, 바로 수산물은 항상 해삽, 이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약 300만 불 상당의 굴비가 미국에 수입되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롱비치항에 들어왔는데 이게 6컨테이너, 이 40피트 6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그 통관이 안 됐습니다. 네. 통관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 수입하시던 분들 다 망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거 해삽 처리할 때 급속 냉동을 해야 되는데 좀 이쁘게 한다고 말이에요. 약간의 상온 상태에서 뭐 이렇게 좀 염장도 좀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그 노로 바이러스가 기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FDA에서 샘플 채취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삽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게 이게 식품 우리 안전을 준수하는 길이고 또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